다이어리, 뭡니까? 일기입니다. 하루의 기록이에요. 그럼 하루의 기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바쁜 사업가든 아니면 매일 자녀를 돌봐야 되는 전업주부든 아니면 학생이든 그들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들, 원칙 중심의 삶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저는 그것을 삶의 구성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냥 하루의 구성 요소라고 보았죠. 지금 여기에 기록된 독서, 강의, 영상, 오늘의 어휘, 아포리즘, 지식과 정보, 깨달음과 견해, 의문과 질문은 우리의 지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름 기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행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세상에 나온 다이어리와는 좀 다른 다이어리. 저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 그 장점들을 누군가한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그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교재를 만들고 책을 쓸 때도 항상 고민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화와 성숙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내 책을 읽고 내 교재를 활용하는 그러한 대중들에게 어떻게 작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할까?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1998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썼고요. 한 5년 동안은 정말 착실히 잘 썼습니다. 한 2002년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는 제가 있는 그 기관과 그리고 코비 다이어리, 그 당시 그 소장님, 원장이 어떤가요? 함께 어떠한 그런 모임과 행사도 하면서 우리 모임의 학생들의 3박 4일 캠프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밝힐 수 없는 도움들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2년도부터는 저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저만의 다이어리를 만들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적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 이 다이어리, 이거는 똑같은 다이어리입니다. 그냥 띠지 색깔만 다른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모든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곳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나를 폴리메스로 바꾸는 힘 트리비움, 100일의 완벽한 자기관리를 경험하라. 네, 100일 동안 쓰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재 이름이 트리비움 포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 다재다능한 사람, 한 분야에서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도 능력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이제 영역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폴리메스로 살아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뿐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트리비움의 역량이 있습니다.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수용하고, 지금 배터리가 노트북이 다 된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그 세 가지 배움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머, 로직, 레토릭이 바로 트리비움인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지식의 수용성, 그리고 어떤 지식의 논리성, 체계성, 그리고 지식의 표현성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존 지식과 연결시키고 나만의 논리를 세우고 이제 나만의 창의적인 어떠한 표현으로 레토릭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트리비움 다이어리는 폴리메스로 나의 자녀를 세우고 나 스스로를 지금을 초기값으로 해서도 이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입니다. 역량 강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시간 기록형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 기록형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멈췄는데요. 제가 2002년도부터 시간 기록형 어떤 그런 타임테이블용 다이어리를 쓰지 않게 된 것은 저는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지만 제 제자들,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그 다이어리가 맞지 않더라고요.
성인용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용 다이어리를 프랭클린 다이어리에서 출시를 했었고요. 우리 기관에 있는 그 100여 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그것을 활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쓴다기보다도요,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떤 교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학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목이 진행된 이후의 일상도 아이들에게는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겠지만 너무나도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어리를 적는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적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은 아무래도 그 학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차근차근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10명이 썼을 때 한두 명 정도가 잘 활용한다고 보면은 뭐 굉장히 이것도 많이 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지속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지속해내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무언가를 못 해냈는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면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교육 기획자로서 그것을 그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10명이 하면 한두 명만 성공하고 100여 명이 진행을 하면 10명 정도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재 자체, 플래너 자체에 뭐 지금 이 다이어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펙타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서 무언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간 하나하나를 쪼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라 효용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공에 굉장히 귀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주부라든가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그 업무용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하루의 스케줄을 정하고 투두리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의 성취를 평가하면서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들과 일상적인 주부 생활을 하거나 학생들이거나 매일 비슷한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이어리, 이 플래너가 최선인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럼 그들에게 맞는 플래너, 그들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2002년도부터는 제가 만든 다이어리를 썼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교육과정과 그리고 제 자녀를 낳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타임테이블, 어떤 스케줄 중심의 투두리스트 중심의 어떠한 다이어리가 아닌 저만의 어떠한 다이어리와 플래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했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먼저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제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이 분당이 2006년도 온 이후로부터 만들었던 플래너들을 본다면 이건 우리 교육과정 지금 이거 한 부분이 안 남았습니다. 제 거도 박스에 넣어서 이제 그 창고에 보관했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있다가 나간 학생의 플래너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독교 기관이었다 보니까 타이틀은 하나님 사람으로의 변화와 성숙을 준비하는 비전 디자인. 이건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그 당시에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이게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이렇게 날짜를 기입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을 쓰게 했고요. 그리고 제 자녀에게도 정말 수십 권의 다이어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워크북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5단계의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딸이 쓰던 다이어리들입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이것을 이번 한 영상이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 이 트리비움 다이어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쭉 만들면서 누구나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지능이 자라고 그리고 나의 심력이 자라고 자기관리력이 자라면서 정말로 나의 자기관리가 그 다이어리 쓰는 그것을 중심에 두고 나를 폴리메스로 만들어 가는 일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쓰는 책들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제가 할 몫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이제 제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카메라를 이 교재를 설명하기 다시 세팅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트리비움 다이어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지를 벗기고 나면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판사 명은 여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소장 가치가 있는 다이어리로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어, 출판사를 앞쪽에 박지 않았고요. 어, 한 장을 넘기시면 굉장히 잘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리비움 폴리메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가 오늘 지금 1월 31일 날 이것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를 받자마자 아내에게 한 권을 줬고요. 그리고 저녁에 그날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며 시간 내면서 다이어리를 한 꼭지를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용으로 샘플로 적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적인 자세한 것은 적지 않고요. 그냥 공개 가능한 정도로만 적었다라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제가 항상 어떤 교재든지 기록하는 생각하라. 뭐 이걸 시라고 할까요?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생각하되 종이 위에서 생각하라. 종이 위에 기록된 나의 생각의 흔적을 바라보아라. 내가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라.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라.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 이제 이름과 이메일과 SNS 뭐 그것을 기록하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제 한 장을 넘기면 트리비움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사용 설명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받아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판매는 2월 둘째 주경부터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개의 업, 지, 채, 관, 심입니다. 업은 플랜두시, 타임 플랜두시, 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그 일정 관리, 투두리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는 인텔리전스, 지력입니다. 그래서 독서, 강의 영상, 오늘의 어휘, 오늘의 아포리즘, 지식과 정보, 깨달음과 견해, 그리고 의문과 질문을 매일매일 한두 가지 정도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다이어리 플래너 같은 거 보면요. 쓰는 사람의 어떤 그 생활과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쓰여지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빈칸을 채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이어리 뭡니까? 일기입니다. 하루의 기록이에요. 그럼 하루의 기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바쁜 사업가든 아니면 매일 자녀를 돌봐야 되는 전업주부든 아니면 학생이든 그들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그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들, 원칙 중심의 삶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저는 그것을 삶의 구성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냥 하루의 구성 요소라고 보았죠. 지금 여기에 기록된 독서, 강의, 영상, 오늘의 어휘, 아포리즘, 지식과 정보, 깨달음과 견해, 의문과 질문은 우리의 지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검되고 그리고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다시 자꾸 충전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죠. 체력입니다. 여기서는 수면 시간, 취침 시간은 몇 시고, 기상 시간은 몇 시고, 그리고 오침은 몇 분 정도를 하는지,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적는 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점심, 저녁에 주식과 간식을 적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어떤 그 격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칭만 내 몸의 근육들과 어떠한 그런 관절들만 잘 풀어주고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몸의 신체에 피가 잘 순환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기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관계된 건강과 관계된 것은요. 제 어떤 작가로서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책을 하나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료들도 있고요. 나중에 뭐 적당한 때가 되면 그러한 책도 쓰기를 원하고요. 출판사에서도 저에게 주짓수도 오랫동안 하셨고 자전거도 타시는데 건강과 관계된 명상과 관계된 책을 한번 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명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인 저에게 있어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건강, 체력과 관계된 여러분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지력과 굉장히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 그리고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저라고 한다면 어저께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40분간 운동한 어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하겠지만 제 아내는 여기다가 그 5분 스트레칭한 그 부분을 좀 글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어깨, 팔을 이용한 스트레칭. 제 아내는 거의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내에게도 체육관 끊고 거기서 이제 워킹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몸을 좀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입니다. 관은 릴레이션십입니다. 인간관계력인데 인간관계력을 무엇을 중심으로 나눌까? 얼마나 많이 그 다루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둔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초점으로 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 이거 하나만이 요소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다이어리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 목표 성취를 위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인간관계 요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요소가 뭘까? 요거 하나만큼은 매일매일 관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저는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도구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딸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꼭 체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쓸 때도 그날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근데 그 전제를 뭐로 했냐면 오늘 나와 10분 이상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내용의 대화였는가? 그 당시 나의 감정은 어떤 상태였는가? 제 아내는 이렇게 적었네요. 호야순이, 장호아, 저희 첫째 딸, 21살 된 성인 딸이죠. 관계 딸랑부, 소요 시간 30분 정도, 대화 주제, 앞으로의 미래. 여기 감정을 적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당시 대화의 그 상태에서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화요일 날 오후에 2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데 4명의 아이들을 한 반으로 해서 화요일 날 진행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스쿨 아이들, 초등학생, 4학년 11세 제자들, 남자 4명, 2시간 동안 오늘의 대화 주제는 미술가들의 행적, 그리고 그때의 감정은 에너지 폭발, 고갈.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학년짜리 그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에너지틱합니까? 그래서 여기 울트라 슈퍼 에너자이저들 그들과 함께 2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맡아서 매일매일 일상을 끌어가고 거기다가 학습까지도 정해진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의 핵심은요, 관계인데 어떤 대화를 진행해 나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요거 하나를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던 이 다이어리 말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그 다이어리에서 아이들이 한 달, 2달치의 이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력 요 칸을 조사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 대화하는 친구,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는 친구들 가운데 어른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고사하고, 부모는 고사하고가 아니라 어떤 주변에 부모 이외의 어른이 있는 아이들은 고사하고 부모하고도 대화를 10분 이상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친구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냐고요? 대부분 게임, 오락, 연예인 얘기, TV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예, 문제 없죠. 일상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것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이 날은 미술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독서스쿨에 있는 아이들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이어리를 쓰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일기를 쓰던 무엇을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관리하도록 여러분들은 지도할 것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학교 교과목과 관계돼서도 국영수에 대한 그런 관리들도 일기를 통해서 하루의 기록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예 복습도 뭐 다이어리의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들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수용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주제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는 정보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계관, 인생관, 교육관, 그리고 저처럼 신앙인들 신앙관. 여러분 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을 통해서도 정말로 많은 것들, 인문학이 중요시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 영향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을 형성해 나가는 여러분의 관계, 소통의 그 대화, 그리고 그 주제들, 관리해야 할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 멘탈입니다. 심력입니다. 여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는데요. 감사, 칭찬, 감정, 성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지력에서도 그렇고요, 심력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아포리즘 지식과 정보 여기 보면요, 간단하게 조그맣게 여기다가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의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감사는요, 받은 것, 누린 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오늘 무엇에 감사하는가? 제 아내는 가족들과 집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할 때는요, 남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함께 조금 뭐랄까요, 그 고차원적인 어떠한 주제들이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 미래, 인생에 관한 주제 굉장히 자주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독서를 매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안식년을 다녀온 뒤에 제 서재를 제가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서관 공간에 책상을 마련하고 그냥 도서관 자체를 저의 서재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 쉽지 않지만 책상 하나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의 의자를 마련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 공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과 그림책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칭찬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했어. 난 멋져.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칭찬 격려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내는 동생과의 전화 통화 중 감정 조절을 잘한 것 칭찬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감정 조절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감정. 엄마의 허리에, 여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대표하는 나의 감정. 기쁨, 슬픔, 즐거움, 화남,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반응. 엄마의 허리에 엄마 허리에 뼈가 금이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연로한 엄마의 작아진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이 한켠에 가득했던 하루. 예, 요즘 들어서 아내와 함께 그 원주 처가를 한 달에 2번 정도를 방문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그 등이 좀 굽으면서 키가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연로해진.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원래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시면서 또 뼈에 어떤 무리가 갔고 이제 또 겸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겸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내가 오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성찰. 엄마가 되는 순간 20년째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마음의 돌을 매일 닦는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어른 이의 모습이다. 네. 분명히 대화 속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항상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떡해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잖아요. 아내는 여기 오늘의 날씨 이렇게 적었네요. 냉동고 날씨에서 냉장고 날씨로 전환. 조금은 포근함. 날씨 적는 칸은 없는데요. 제가 제 딸에게 날씨 적는 칸을 마련해 줬던 그런 일기도 있고 아내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이 다이어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또 이제 일기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리터러시 스쿨의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최소한 적어도 2회 정도는 과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이것을 활용해서 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페이지마다 하나씩 인생 질문을 제가 작성해 넣었습니다. 첫째 날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내는 좀 포괄적으로 썼네요. 가족, 친구, 부모님, 그리고 나. 여러분들 이 질문은 100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질문인데 매일매일 쓴다면 100일 뒤에 100일째 또 다른 트리비움 다이어리 2권째를 쓰겠죠. 100일마다 한 번씩 이 질문을 받아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내입니다. 아내죠. 그런데 매일매일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1년에 2차례 정도 이런 질문들을 하나 던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 이 다이어리를 쓰는
하나의 제가 또 포인트로 인생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둘째 날 질문만 볼까요? 어제 내가 산 하루를 1년 내내 살아야 한다면 짧은 칸이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위의 공간과 아래 공간을 통해서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이 책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잘 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리고 튼튼하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바느질이 돼가지고 종이가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100g짜리를 사용했고요.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표지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가 쌓여갈 때 소장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이 다이어리 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 스스로도 앞으로 좀 다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기를 여기다 적지 않더라도 제 항상 매일매일 글을 A4 몇 장씩을 쓰면서 책을 위한 글 그리고 성찰의 글들을 그냥 쓰는 것이 저희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기 위해서 저도 다이어리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리 안에 어떤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영상을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 속에서 트리비움,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해 나가는 그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고 있음을 이 작은 항목들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록해 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100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을 관리해 나가는 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만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함께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리비움을 강화시켜야지만 폴리메이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폴리메이스가 뭐라고요? 다재다능한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에서 무언가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많은 사람. 사회과학 분야에서 하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하나, 예술 분야에서 하나. 머리로 돈을 벌고 머리로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으로 전문성 있는 어떤 그 무언가를 해내고 때로는 체력적으로 최선 안에서 운동을 하나 전문가 수준에서 할 수 있고 의사인데 법을 공부하고 예술가인데 작가로서 에세이를 써나가고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나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전문성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한 그 트리비움의 역량을 가지고 빨리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트리비움의 역량은 빨리 배우는 핵심 능력이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루의 일기 안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지속되는 일상이 그를 폴리메스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관리 중심의 어떤 그런 다이어리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의 불성실이라거나 어떤 자기에서 찾으면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나아가 인생을 관리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리의 성공 경험을 가져다 주게 할까?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이 진짜 그들의 인생의 자기 관리 그리고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의 과정. 25년간 그 고민들을 해왔고 여러 가지를 활용했고요. 지금 대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요소들만 이 안에 정말 나름대로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리 어떻게 매력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적었죠? 트리비움 다이어리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자녀 교육 이보다도 더 좋은 자녀 교육 다이어리는 없다. 아이들에게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이들에게 그 스케줄러 중심의 타임테이블 방식의 다이어리는요. 투두리스트 중심의 다이어리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효과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성 요소적 다이어리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관리, 시간 관리 넘어 구성 요소적 인생 관리가 저절로 된다. 시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을 관리하세요. 내가 항상 해야 되는 일에 반복의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아니라 타겟 관리를 하세요. 그 투두리스트도 단순히 무엇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루에 어휘 하나를 나의 언어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모아보고 새롭게 오늘 내가 새롭게 안 것들, 오늘 내가 깨닫고 생각한 것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든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이 다른 요소들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교육 모임. 어떤 교육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의 일기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에서 이 교재를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는 도구. 바로 트리비움 다이어리입니다. 실패 경험. 다이어리 작성 실패.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주어진 항목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의성을 열어두기 위한 레시피입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 먹고 나면 그 요리를 내가 어떻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만든 요리사가 30, 40개의 절차로 그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정말 어떠한 그람수, 어떠한 적정량을 정말 그람까지 차근차근 레시피로 제공한다면 그 30, 40의 그 프로세스를 쫓아간다면 누구나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나의 과제 수행력, 지력, 그리고 체력, 인간관계력, 심력을 세워나가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관리 레시피. 예. 요 앞에 제가 이걸 적었어요. 시간 관리형 다이어리를 쓰다가 포기한 후 좌절감을 느껴보신 분들, 매일 똑같은 일상의 기록이 무의미해서 쓰기를 포기한 분들, 그리고 다이어리를 그 포기한 분들 가운데 이 말은 유치해서 많은 이들이 아마 입으로 꺼내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씨가 예쁘지 않아 보기 싫어 쓰기를 포기한 많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고 쓰는 양도 많지 않은, 그러나 정말 꼭 생각하고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적혀 있는 이것은요, 글씨를 내가 좀 못 써도 이 틀 자체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채워져 나가고 그리고 내 생각이 깃들여져 나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쓰기 쉽습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완벽한 자기관리, 역량관리, 트리비움 다이어리라면 더 이상 다이어리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었지만 포기하는 사람의 수,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신합니다. 25년간의 경험치를 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형 그런 다이어리 그것이 불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좌절감을 느껴보신 분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지금 새해가 돼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벌써 느끼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첫 번째 영상이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어떤 이런 항목별로 하나하나 과제 수행력에 있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요 또 미리 하나 예고를 드리면요, 다음 주에 두 권의 책이 더 나옵니다. 그 두 권의 책은 그 체인지 그라운드를 설립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독립하여서 또 다른 어떤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 이용구 대표, 예전에 체인지 그라운드의 이사라고 불렸었죠. 이용구 대표가 제 교재 두 권을 발간을 합니다. 저와 함께 공저한 교재입니다. 어떤 그 텍스트북이 아니라 이런 양식으로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시켜가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자인이 이쁘게 됐고요.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이것은 뭐 다이어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블랙톤을 좀 유지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그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력을 잘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재를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텍스트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책을 쓰겠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사고를 훈련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량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 교재들, 저에게는 수백 가지 그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운데 책으로 펴낼 만한 컨텐츠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주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